여러분, 부잣집에 가면 비싼 게 많아서 부자다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진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왜 어떤 집은 돈이 들어오면 그대로 남고 어떤 집은 같은 수입인데도 자꾸 새어나갈까요? 왜 어떤 집은 들어가는 순간 마음이 정돈되고 어떤 집은 앉아 있어도 불안하고 예민해질까요? 여기서 핵심 하나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잣집의 비밀은 물건이 아니라 환경입니다. 운이란 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선물이 아닙니다. 내 운이 달려갈 수 있는 도로를 만드는 게 먼저입니다. 포장도로 같은 환경을 만들면 같은 운도 더 멀리, 더 빠르게 갑니다. 반대로 비포장도로 같은 환경이면 좋은 운도 덜컹거리다 멈춥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자극적으로 익어두면 바로 발복 같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현실적으로 실제로 성공한 집, 잘된 집을 가보면 공통으로 보였던 것들, 그리고 누구나 당장 집에서 바꿀 수 있는 돈이 머무는 풍수 인테리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한 가지는 확실해질 겁니다. 지금 우리 집에서 운을 깎아먹는 지점이 어디인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바로잡을지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 작가의 풍수지리 연구소입니다. 오늘 주제는 부잣집에 꼭 있는 것들, 풍수 인테리어입니다. 저는 풍수에서 가장 먼저 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의외로 대단한 소품이 아닙니다. 비움과 질서입니다. 첫 번째, 부잣집은 비우는 방식이 다릅니다. 잘된 집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건이 적어서가 아니라 공간이 물건에게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집에 들어가자마자 물건이 나를 압도한다는 느낌이 드는 집은 그 집에 사는 사람의 스트레스가 공간에 그대로 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이 공간에 영향을 주고 공간이 다시 사람에게 영향을 주면서 악순환이 됩니다. 그러면 뭘 버려야 하느냐? 기준은 간단합니다. 고장난 것, 기능을 상실한 것, 나에게 필요 없어서 오래 쓰지 않은 것부터 버리는 겁니다. 특히 고장난 채로 방치된 물건은 풍수에서 아주 안 좋게 봅니다. 에너지가 멈춰있는 상징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잣집은 이런 게 없습니다. 고장나면 고치거나 아예 없앱니다. 두 번째, 채광, 통풍, 환기가 운의 기본 체력입니다. 풍수 인테리어를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특정 물건을 특정 위치에 두면 금방 돈이 들어올 것처럼 기대합니다. 그런데 풍수의 논리는 그런 마법이 아닙니다. 공간과 나 사이의 균형을 맞춰가는 작업입니다. 그 출발이 채광, 통풍, 환기입니다. 밝고 공기가 흐르는 집은 사람이 덜 예민해지고 결정이 빨라지고 관계가 부드러워집니다. 결국 그게 돈으로 이어질 때가 많습니다. 창을 열어 공기를 바꾸고 햇빛이 들어오게 만드는 것, 이게 부잣집이 기본으로 하는 운 관리입니다. 세 번째, 현관은 돈의 입구라서 급이 다릅니다. 잘된 집에서 제가 공통으로 본 두 번째는 현관입니다. 현관이 밝고 깨끗합니다. 신발이 널브러져 있고 박스, 우산, 잡동사니가 쌓여 있으면 좋은 기운이 들어오다 막히고 탁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잣집은 현관이 넓어 보이게 유지합니다. 그리고 현실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인테리어 예산이 한정돼 있다면 현관에 조금 더 투자하는 게 낫습니다. 현관이 집의 첫 인상이고 기운의 첫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고급스러움이 전체의 분위기를 끌어올립니다. 네 번째, 중문은 돈이 새는 집에 가장 먼저 쓰는 안전장치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맞은편에 창이 바로 보이는 구조가 있습니다. 현관과 창이 일직선이면 들어온 기운이 그대로 빠져나가기 쉽다고 봅니다. 예전 부잣집을 떠올려 보세요. 대문을 열면 바로 안이 훤히 보이는 구조가 거의 없습니다. 굽이굽이 들어가게 만들었죠. 아파트에서도 같은 원리로 현관, 창이 직선으로 뚫려 있으면 중문이나 파티션 같은 장치로 한번 꺾어주는 게 좋습니다. 돈이 들어오되 머물게 만드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다섯 번째, 부잣집은 질서가 보입니다. 예쁜 것보다 정돈된 흐름이 먼저입니다. 부잣집은 인테리어가 화려해서가 아니라 가구와 소품이 과하지 않게 배치돼 있고 동선이 막히지 않습니다. 현관에서 들어온 기운이 집 안으로 이어지려면 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복도에 큰 가구가 튀어나와 지나갈 때마다 막히고 문이 가구 때문에 끝까지 안 열리고 이런 집은 기운도 사람도 계속 걸립니다. 그래서 방 하나를 창고처럼 몰아넣고 다른 공간을 비우는 전략이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보기 좋게 숨기고 생활 공간을 넓히는 겁니다. 여섯 번째, 부잣집에 자주 보이는 살리는 아이템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둥근 잎의 관엽식물. 잎이 너무 뾰족한 것보다 둥근 느낌이 좋고 키가 과하게 크지 않은 게 무난합니다. 식물은 땅의 기운을 실내로 끌어오고 집에 생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 많이 두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키우는 게 핵심입니다. 시든 화분은 오히려 탁한 기운이 됩니다. 둘째,
풍경, 윈드차임, 맑은 소리로 탁한 기운을 깨고 공간을 환기시키는 장치로 봅니다. 현관이나 발코니에 바람이 닿는 곳에 두면 좋습니다. 셋째, 그림, 특히 과일 그림이 부잣집, 회장님 집무실에서 자주 보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과일은 결실과 풍요를 상징하기 때문이죠. 풍경화는 마음을 안정시키는 쪽으로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건 크기입니다. 너무 커서 압도하거나 너무 작아서 초라해 보이지 않게 벽의 비율에 맞춰 적당히 그 그림이 그 자리에 자연스럽게 앉아 있어야 합니다. 일곱 번째, 부잣집이 피하는 것들도 분명합니다. 집은 따뜻하고 포근하고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철제, 유리, 차가운 재질의 장식품이 너무 많으면 집이 냉랭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침대 머리맡에 차갑고 무거운 오브제를 두는 건 피하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 거울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거울이 바로 보이거나 침대에 누웠을 때 거울이 정면으로 보이는 구조는 집에서 별로 좋지 않다고 봅니다. 집이 편안한 곳이 아니라 계속 긴장하는 공간이 되기 쉽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잣집에 꼭 있는 것들은 비싼 물건이 아니라 운이 달릴 수 있는 환경입니다. 비우고 밝히고 흐르게 하고 새는 곳을 막는 것, 이 네 가지가 되면 같은 사람, 같은 수입이어도 집이 삶을 받쳐주는 느낌이 달라집니다. 오늘부터 한 번에 다 바꾸실 필요 없습니다. 딱 세 가지만 먼저 해보세요. 현관 바닥이 보이게 비우기, 창문 열어 환기하기, 동선 막는 가구 하나 치우기. 일주일만 해도 집의 공기와 마음이 달라지는 걸 체감하실 겁니다. 댓글로 집에서 제일 답답한 지점을 남겨주세요. 현관인지, 거실인지, 침실인지, 구조에 맞춰 돈이 머무는 포인트를 더 구체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기운이 머무는 약속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실전적인 풍수 인테리어로 찾아뵙겠습니다.